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여전히 그 약세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알트코인들이 또 비트 대비해서 유독 지금 또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트 위주가 아닌 좀 알트코인 위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고, 그럼에도 당분간 이 약세의 흐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비트코인 움직임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엔 오늘 아침 9시 그 종가 마감을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9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더 이렇게 어제 하락분보다 좀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현재는 65.7K까지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한 3일 전, 4일 전에 요 저점을, 그러니까 아마 65.4K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 그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65.7K니까 충분히 이 저점을 깨고 좀 더 내려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약세 흐름이 지금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기사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 이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그 물량이 전날에 6억 4,3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ETF 전환 후 가장 큰 유출이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 ETF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어제가 가장 큰 이 유출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은 단 한 번도 이 순유입이 없고 계속적인 유출만 해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지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지금 운용 수수료까지 비싼 상황이라서 이 GBTC에서 물량을 빼서 아마 다른 ETF로 가는 물량도 상당했을 텐데, 그런데 어제 이런 가장 많은 유출이 나왔다는 것은 그 물량 더하기 이제는 차익 실현 내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GBTC 물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흐름을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피델리티에 대한 그 유입액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14일 날 이 당시에 가장 적은 이 유입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가 장외 거래가 아니라 보통은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주체인데, 그런데 이 피델리티의 물량이 지금 이때 14일에 가장 적은 유입액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보시는 것처럼 또 1억 5,500만 달러나 들어오면서 이 우려를 조금 잠재우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죠. 어제 이 유입액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 이때보다 훨씬 좀 더 작은, 거의 반토막도 더 난 건데, 그래서 한 6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8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이 블랙록의 집계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블랙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계속 유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일단 확실히 이 비트코인 유입액도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고 앞으로 추가적인 감소 내지는 이제는 또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시권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축적된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파르게 계속 이런 상승을 보였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때, 그러니까 3월 15일에 지금 딱 정점을 찍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 이런 그래프 상으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꺾이는 흐름이 지금까지의 그 흐름 중에서 뭐 이때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여기에서는 꺾이는 흐름이 지금 나온 것이고,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전반적인 이 비트코인 약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이제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현재의 위치와 또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그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좀 함께 보여드리면, 먼저 이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이더와 비트까지 제외한 알트 시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것을 또 보여드리면서 요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때의 전고점을 넘어섰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요 시점에 비트코인 전고점을 넘긴 시점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울기로 상승했던 알트 시총이 비트가 전고점을 넘기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전고점을 넘기는 것을 또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2021년 11월에 역대 최고점인 69K를 올라서면서 이제 7만 달러도 넘고, 그래서 73.7K까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가격이 또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이 전고점인 69K를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65.8K 정도를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난 최고점 이 69K를 아직은 시원하게 돌파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전고점의 저항대에 지금은 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습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과거의 패턴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인데, 근데 지금 그 시점이 2017년도 이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 그러니까 2013년 11월에 또 이 당시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의 그 최고점의 가격을 한때는 살짝 넘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지 못하고 채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난 전고점을 한 번에 또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조정을 겪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때가 여러모로 지금과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2017년 3월이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3월이잖아요. 그래서 3월에 또 최고점을 넘겼다가 그 이후로 지금 이런 조정의 하락을 또 맞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이 최고점도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3년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또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이클도 2021년 11월에 또 최고점을 찍고, 이제 올 3월에 지금 또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또 경신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때 2016년 이 당시에도 언제부터 상승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뭐 9월 달부터 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2017년 해가 바뀌면서 1월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의 흐름도 어떠하냐면 이것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번 사이클도 작년 9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 11월달 점점 상승을 하더니 2024년 해가 바뀐 이후로 이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이때 그 조정폭이 잠깐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때도 한 마이너스 20%로 한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때 2017년 1월 달에도 이때는 또 낙폭이 어떠했냐면 당연히 이때는 시장이 좀 불안했던 만큼 낙폭이 더 컸긴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8일이니까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34%의 비교적 큰 조정을 또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 이때도 2016년 하반기부터 점점 상승을 하다가 1월 달에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고,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이것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겪고 재차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것인데, 그런데 현재 흐름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올해 해가 바뀌고 1월 달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3월 달에 이 69K의 직전의 최고점을 넘긴 했지만 이것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뚫지 못하고 현재는 이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볼 때 지금의 흐름이 이때의 흐름과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도 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또 얼마 만에 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느냐,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면 이때 이렇게 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런 조정을 겪고 나서 요 노란색 점선에 이때를 시원하게 돌파했던 그때가 지금 낙폭이 아니라 그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때는 한 43일,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난 연고점을 또 시원하게 돌파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번에도 이때와 동일하게 흐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와 비교해서 뭔가 이 낙폭이 이제 막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낙폭이 어제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아직 3일 전에 그 저점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마이너스 12%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2017년도 3월에는 얼마나 큰 낙폭이 있었냐 그걸 보시게 되면 이때는 대략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또 2017년과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또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지금 마이너스 20%를 또 넘질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하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그 기간을 버티기만 한다면 조금 전에 요것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위치가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차 이때 전고점을 또다시 올라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파른 상승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또 유독 낙폭이 커지고 있지만 다가올 더 큰 상승장을 생각하면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